얘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거미집이 나와요. 거미집. 여러분들 개론이 어려워요. 곤충도 나와요. 곤충. 개미예요? 거미예요? 거미. 넘겨보세요. 거미집이 141페이지 한번 가보죠. 141페이지 가시면 찾으셨습니까? 이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이제 또 친한 또 개론 선생의 몇 분 이제 잘하는 선생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선생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보는데 얘가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41페이지 옆에 파란 색깔이 좀 넣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 29, 30, 32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주 친절하게 필수서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분석을 하라고. 자, 그럼 볼게요. 이 거미집 모형이라는 자체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간단 계산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27, 29, 31, 30이 나왔죠. 그럼 제가 분명히 했거든요. 그 선생하고 올해는 쉴 것이다. 그럼 33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올해 몇 회예요? 근질근질하죠? 34에 나온단 말이에요. 거미집은요. 작년 거미집은 좀 쉴 거라고 제가 예상했거든요. 거미집이 나온다는 걸 형님이 보시는 게 이따가 이게 푸는 게 자체가 제가 아까 했지만 30초 안에 풀어요. 기대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론보다는 거미집의 모형의 함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 거미집의 모형이 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43페이지까지 한번 끌죠. 14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거미집 모형에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유형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하고 기울기하고 함수 관계가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쉽게 나오고 함수 관계 난이도가 있거든요. 요리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끊겼어요. 끊겼으니까 전 페이지 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옛날에 이 거미집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의 속도는 빠르진 않죠. 이렇게. 괜찮아요? 뭐 혀가 짧거나 그러면 좀 얘기해 주세요. 혀가 짧거나. 그래서 목소리는 좋은데 강사가 강의하다 보면 흥분해요. 그또 어떤 분은 이렇게 혀가 짧니? 막 그러는데 혀 짧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얼굴은 아닌데 목소리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데 그때 가볼게요. 거미집으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41페이지구나. 근데 얘는 이론이 끊겼어요. 이건 스토리다로 들으십니다. 개미예요? 거미예요? 거미거든요. 거미를 연구한 게 아니라 만들다가 거미집 모형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균형을 이동을 비교 동학적 결론에 이른 과정인데, 자, 이건 이따가 설명하겠고요. 지금 하나밖에 몰라요. 못 알아듣고. 자, 우리가 에치케렌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니까 미국 학자거든요. 1900년도에 얘가 농산물에 대한 우리가 옥수수의 가격 파동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배추 파동이 가격 파동 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폭등과 폭락을 막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의 가격 파동 나타납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폭등과 폭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늘. 자, 그럼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배우셨잖아요. 수요 공급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는요, 시차가 없어요. 바로 즉각적이거든요. 자, 즉각적으로 살 수 있지만 공급은요, 이 마늘은 그냥입니까? 심는데 오래 걸립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수요는 그 가격을 보고 즉각 사기 때문에 시차가 없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것은 탄력적이에요. 따라서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에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적인데, 자, 공급은 그냥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어려워요.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시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맞나요? 이걸 적용되는 게 농산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산품은 안 돼요. 공산품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이거든요. 실판 중에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잖아요. 공산품이에요? 농산물이에요? 이게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거죠.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공급하는데 생산 기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 보세요. 마늘 가격 오르고 보고 마늘 심는 농부들이 마늘 안 심어요? 바로 심어요. 심죠. 근데 바로 심으면 나옵니까? 내년에 내려 팔아야 됩니까? 내년에 내려 팔았더니 갑자기만 심었어요? 다 심었어요. 그럼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걸 딱 보고 갑자기 이 땅들은 마늘 심는다 안 심는다? 안 심어요. 그러면 얘만 안 심어? 다 안 심어. 그럼 폭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은 부동산도 생산 기간이 필요하죠. 수요 공급 간의 시차가 발생해서 그렇죠. 초과 수요와 가격 폭등과 총급이 계속 반복해서 거미집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그냥요, 즉각이에요. 즉각, 바로바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아니, 마늘 가격 물어보고 아줌마한테 마늘 가격 얼마야? 그랬더니, 막 다 물어보고 내년에 올게요. 그럼 마늘 던져버려요. 그럼 수요는 그냥요, 즉각이에요. 즉각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공급은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걸려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의 시차 때문에 일정한 후에 변화된다는 거죠. 맞나? 그러면 갑돌이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안 증가합니까? 증가합니까? 근데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그냥요 공급 초과돼요. 자 지금 그 시기잖아요. 그냥입니까? 공급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금기가 2023년이라면 수요는 그냥 2023년의 꼴을 보고 가격이 가능하는데, 자 공급은 그냥 있어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 그래서 만약에 2023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3년에 대한 그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가는데 2023년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서 반응한 거죠. 시차가 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하지는 않았어요. 현재 시장 임대료만 반응한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공급이 더 어렵다는 거는 주거용은 대체재가 많고 이동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상공업용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상공업용에 더 적응돼요. 어디에 적응된다? 상공업용.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따라서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그럼 상공업용에 적용된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얘가 거미를 키운 게 아니라 이 거미집 모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인데, 자,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더라도 바로바로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가격이 100원인데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오른 거 보고 갑돌만 심어요? 다 심어요. 그럼 초공급이 되죠.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가격도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나요? 계속 움직였나요? 자,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동학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이 균형 이동이 하나의 변화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정학이라는 것은 균형점이 없는 결과에만 관심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갔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그냥입니까? 중간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이론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중에 정학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르기까지의 시간적인 적응에 따라서 동학적이다. 동태적인 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정학적이에요? 동학적이에요?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거미를 3개 키우는데 8시쯤 호프 마시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 거미 키우는데 어떻게 할까? 거미를 냉동실에다 얼리래요. 그냥 얘요 동태시켜야 돼요. 그럼 거미집 나오면 정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찍으셔야 돼요? 동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론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거의 나온다면 여기 모형에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발산형이에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입니다. 그럼 아이가 나가갖고 안으로 들어온 게 좀 안정적이죠?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정적이다, 좀 불안정적이다. 발산형이고 순환은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넘겨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143페이지입니다. 가시면 14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달라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탄력성하고 그거 잘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공급이 완전히 서 있어요. 탄력적입니까? 완전 B입니까? 완전 B라는 거죠. 완전 B 들었죠? 완전 B고 누우면 뭐예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완전 B다, 완전 탈이다. 탈이에요, 탈. 그렇죠? 그럼 서 있으면 그냥요 B 쪽으로 가요. 누우면요 탈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가격과 양이라 그런다면, 자, 이 탄력성은 자,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양의 변화입니까? 양이 많이 모일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기울기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서 있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따라서 기울기,
그럼 서 있으면 그냥요, 키가 커요. 그죠? 근데 탄력성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로 가셔야 돼요. 키가 작다라는 건 그냥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다는 것은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갈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수렴형 기억하십니까? 수렴형은 그냥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안정형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자가 더 탄력적인 경우예요. 따라서 수탄수.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슨 탄력성보다 커야 되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반대로서, 자, 보세요. 수탄수라는 거는 수요가 탄력성이 크죠? 근데 기울기는 그냥요, 기울기는 작아요. 작다는 거죠. 따라서 기작탄. 기울기는 작은 게 탄력성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얘가 탄력성이 크면 수탄수죠. 근데 기울기는 커요, 기울기는 작아요. 작은 거는 요게 수렴형이라는 거죠. 그럼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럼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마이너스 0.5는 이거 플러스로 고쳐주는 게 좋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공탄발. 그럼 그건 어때요? 수렴입니까? 이건 발산입니까? 발산으로 나간다는 거죠. 나가니까 안정적이에요? 불안전이에요? 그럼 점차 균형에 접근합니까? 밖으로 이탈을 합니까? 이탈해서 나가려고 하죠. 공탄발은 공급의 탄력성이 더 커요. 무슨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러면 공탄발은 어떤 게 더 큰 게 이 발산형이에요? 공급이죠. 그러면 자, 그다음에 기작탄. 그러면 기울기가 작은 게 탄력성이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작다는 게 얘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기울기는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같으면 그냥이요.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같이 올리는 게 순환 쪽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순환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같다. 같으면 무조건 순환형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그죠? 그래서 제가 연습 게임을 하겠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만약에 1, 2월 달까지가 좀 힘드시면은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사진 나중에 찍어 놓으시면 자, 우리가 기울기와 탄력성은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울기와 탄력성에 대한 게 다르거든요. 그럼 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Q 앞에가 기울기예요. 뭐 앞에가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는 분자가 Q가 분자로 가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이면 기울기가 1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있으면 따라서 나눠야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은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P 앞에 숫자가 있죠. 요게 탄력성이에요. 따라서 분자가 P.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는 분자에 Q가 들어가고 얘는 분자에 P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다시 할게요. 자, 요건 그냥입니까? Q 앞에가 탄력성입니다. Q 앞에가 탄력성. 우리가 Q 앞에가 기울기죠. 그럼 만약에 얘가 1이다. 그럼 얘가 1이 되죠. 근데 만약에 3이다.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거.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P 앞에가 탄력성이죠. 그럼 자, 따라서 탄P. 그 분자가 P 앞에가 탄력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지금 몇 번 해봤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게 좋아요. 자, 오늘 문제 갖고 계시죠? 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칠판. 자, 아까 제가 볼게요. Q 앞에가 그냥입니까? Q 앞에는 기울기입니까? 기울기죠.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요거 Q 있었죠, 아까. 대답 좀 해보세요. Q가 있었고요. 요 앞에 숫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가 숫자가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P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E가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봐봐. 얘도 지금 어떨까? 기다립니까? Q 앞에가 기울기입니까? 기울기고 얘가 내려가니까 얘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1이 기울기가 돼. 우리가 3이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좀 힘드시지만 여러분들 학문 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럼 왜 그게 Q 앞에 P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Q 앞에가 기울기고 P 앞에가 탄력성이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칠판.
Q 앞에 있는 숫자가 뭐라고요? 기울기예요. 맞나요? 그럼 Q가 있지만 요것도 그냥입니까? 여기 있으면 넘어갑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좀 대답을 해줘야지 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잘 갈게요. 자, 요거 천천히 집합. 자, 그러면 요렇게 할게요. QD는 D면 되죠. 그러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디맨드하고 S가 있잖아요. QD. D. 수요죠, 수요. 나 오늘 뭐 한 거니? 야, 미치겠네, 진짜. 나 괜히, 아까, 그럼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맞힌 거야? 이게 저는 이거요. 보여요? QS가 공급량이고, QD가 수요를 얘기를 해요. 죄송해요.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죽을 죄를 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S가 붙으면 뭐다? 공급. D가 붙으면 수요입니다. 몇 번만 좀 하시면 괜찮거든요. 그죠? 파이팅 하세요. 몇 번만. 잡니다. 그럼 아까 다 할게요. 천천히. 속도 괜찮아요? 빠른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으시면 혀가 짧다가 나오거든요. 자, 할게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Q 앞에가 기울기죠? 지금 보고 계시죠? 만약에 얘가 2다. 그럼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QS는 뭐죠? S. 또 보여줘야 돼, 제가? 공부 보여줘야 돼. 힘들어. 그 다음에 QD가 나오면 뭐죠? 수요예요, 수요. 수요냐, 공급이냐 보는 건 되는 거죠. 수요의 기울기냐, 공급의 기울기냐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자, 할게요. 여기에 숫자가 없으면 1이 됐잖아요. 그럼 1을 한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거죠.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얘가 2가 될 수 있죠. 그럼 몇 분의 몇이겠어요? 2분의 1이 기울기예요. 맞나요? 자, 그럼 갈게요. 시방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수님, 왜 이렇게 흥분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냥입니까? 이게 내년에 나옵니까? 나와서 제가 흥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 강의만 조금 이제 딱 5분이 남았는데 5분만 딱 들으시면 좀 빨리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수용급이 어려운 게 이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왜 Q가 올라가냐, P가 올라가냐,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맞히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나한테 경제학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아까 Q 앞에가 기울기라고 했었죠? 다시 합니다. 그래서 Q 앞에가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D가 뭐예요? 이제 알았다. 알았어. 기울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게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요게 수요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있죠. 근데 요게 요 앞에 있는 게 있지만 요 앞에 있는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요게 그대로 가요. 그럼 앞에 있는 게 아무 숫자도 없거든요. 그러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요거 지우고 이제 얘가 공통적이다. 요거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요거? 화이팅. 자, 요게 요 Q 앞에가 기울기죠. 근데 S는 뭡니까? 공급의 기울기죠. 자, 공급의 기울기가 얘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3이 기울기죠. 만약에 2가 있다면 2분의 3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탄력성 기억하십니까? 탄력성 그냥입니까? P 앞에가 탄력성입니까? P 앞에가 탄력성이에요. 갑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것만 계속 연습하고 문제 볼게요. 자, 아까 제가 P 앞에가 탄력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럼 P가 총이라고 생각하세요. 총. 총. 자, 총에 그냥입니까? 탄알을 넣어야 됩니까? 탄피야, 탄피. 맞죠? 그럼 탄알이 많아야 내가 유리해서 저놈을 쏘거든요. 그죠? 그럼 총알이 많아야지만 탄력성이 큰 거거든요. 이해하셨어? 다시 갈게. 이게 뭐야, 지금? 총. 여기 앞에 있는 게 피예요, 탄피. 알았어요? 이게 많을수록 유리한 놈이거든요. 그러면 총알이 2개 있는 게 좋아요? 5개 있는 게 좋아요? 쏴쏴쏴 죽여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분자에 P가 들어가요. 그럼 요건 그냥입니까? P 앞에가 탄력성입니까? 탄력성이에요. 맞나요? 네, 똑같습니다. 요게
1이면 탄력성이 1이죠. 근데 앞에 단어가 1이면 1이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얘가 2면은 1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되냐? 자, 볼게요. 자, 갑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봐요. 총이에요, 총. 어? 맞아요? 그 다음에 S는 무슨 양이에요? 공음량. D는요? 수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에 탄알이 지금 만약에 2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 2개. 자, 이건 사람 수로 생각하세요. 답에서 사람 수. 사람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총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만약에 한 명이 있으면 한 명이 몇 개의 총알을 갖고 있어요. 2개의 총알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2명이 있으면 그냥 이걸 나눠야 돼요. 나누죠. 그럼 하나의 총알이 되니까 탄력성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따르세요. 자, 기울기는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 Q. 탄력성은요? 분자에 P. 그러면 Q 앞에는 뭐고? 기울기. P 앞에는요? 탄력성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르세요. 탄P. 자, 무슨 뜻이야? 탄력성은 P 앞에가 탄력성이 되는 거죠. 이해 좀 해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따르세요. 탄P. 무슨 뜻이야? 탄력성은 P 앞에가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P가 그냥입니까? 분자로 올라갑니까? 분자로 올라가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마지막 문제 피세 제가 도움이 해드릴 테니까.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 있어요? 자, 갑니다. 드릴게요. 합시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죠? 자, 드릴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긴장 푸시고. 자, P 앞에가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갑니다. 문제 3번은 보고 있나요? 자, 어느 지역의 수요 공급함수 각각 A 부동산 상품입니다. 자, A가 딱 갔어요. 탄피 기억하시죠? 탄피란 뜻은 뭐예요? 자, 탄력성은 P 앞에가 탄력성이죠. 근데 P가 위로 올라간 거잖아요. 맞나요? 자, 이 숫자 있어요, 없어요? 그럼 탄력성이 얼마라는 얘기죠? 1이라는 뜻이죠. 맞나요? 자, 그다음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나눠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지금 수탄이 수요의 탄력성이 탄환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명 있어요? 아무 사람도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탄력성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탄력성이 나는 거죠. 화이팅.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요거 수요의 탄력성이 1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같이 가셔야 돼요. 따라서 탄력성으로 가자. 거미짐은 기울기로 가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탄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로 갈게요. QS는 뭐예요? 공급. 아우, 감사합니다. 공급이에요. 공급이에요. 자, 이거 총이에요. 탄피가 하나 몇 개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 너무 잘한다. 눈물 날려온다. 몇 명 있어요? 2명이 나눠줘야 돼요. 그죠? 원리가. 그러면 2명에서 이걸 나눠 가져야 되죠. 그럼 2분의 1에 대한 피가 있다는 거죠. 탄피가. 맞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수요자는 총알이 하나밖에 없고, 총알이. 얘는 2개 있어요.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하나가 좋아요? 2분의 1이 커요? 하나가 더 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탄력성이 크냐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수탄수. 그럼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수렴형이 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 비상품입니다. 자, 할게요. 쉽게 나왔어요. 자, 요거 탄력성이죠? 자, P 앞에가 탄력성 2인가요? 근데 이건 누구죠? 수요. 수요 탄력성이 2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얘기해볼게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이런 거지. 나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러는데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 앞에가 그냥 탄력성이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 1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기 그대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Q의 1이니까 얘가 2가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럼 수요자는 탄력성이 이 P가 몇 개의 총알이 있다는 거죠. 2개의 총알이 있다는 거 탄력성이요. 맞죠? 이리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완전히 너무 열심히 해서 눈물 나려고 그래요. QS는 뭐죠? 공급입니다. 그죠? 탄피 기억하세요? 탄피 무슨 뜻이에요? 탄력성은 P 앞에가 탄력성인데 그게 분자로 올라간다는 거죠. 몇 개의 총알이 있다는 거죠? 6개 총알이 있습니다. 맞나? 근데 그냥 이제 앞에 게 있으면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죠.
얼마가 있어요? 3이 있잖아요.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QS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요거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럼 얘도 두 개 갖고 있죠? 얘도 두 개 갖고 있죠? 그럼 뭐다? 순환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가 들어볼게요. 그럼 해설. 그러면은 앞에 A 상품은 무슨 형이고? 수렴형. B는요? 순환형이 되는 거죠. 요건 144페이지 그대로 있어요. 넘겨보세요. 144페이지.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푸셔야 됩니다. 144. 지금 144페이지 문제 하나 있죠? 다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푸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1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그럼 A는 무슨 형? 수렴형. B는요? 순환형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2번은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완제 그건 이따 해드리고요.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걸 좀 커닝하면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수탄수 공탄반을 보면서 2번 문제.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첫 번째 박스가 있나요? 박스 찾으셨습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가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얘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수탄수가.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놈은 무슨 형이겠어요? 수렴형이 되겠죠. 저 좀 두 번째 문제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는 반대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번째 보시면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자 어떻습니까?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의 곡선 기울기보다 크다 그랬죠. 자 그럼 그냥입니까? 자 이거는 수요 기울기가 큽니까? 크다는 것은 비틀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요 기울기가 크다는 자체는 공급의 기울기가 작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형이 있어요? 발산형이 되거든요. 이거 꼭 체크하세요. 그럼 2번 체크하시고 그럼 1번부터 다시 갈게요. 요 2번은 쉽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가 더 크다며. 얘기 좀 해봐. 그럼 수탄수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이야 수요의 기울기가 크대. 수요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얘는 기울기가 큰 거는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이건 뭐다? 발산형이 되는 거죠. 반대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요거 보시고 계속 좀 연습하셔서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갈게요. 자, 제가 왜 거미집 이론을 자꾸 탄력성으로 가냐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냥입니까? Q합회가 기울기입니까? Q합회가 기울기고 P합회가 탄력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외우셨을 때 따르세요. 수탄수 공탄발. 그럼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쉽단 말이에요. 수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고 공급이 탄력성이면 발산형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한 번만 할게요. 갑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탄피 기억하세요? 탄피? 무슨 뜻이죠? P합회가 탄력성이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요게 분자입니까? 분자가 P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다시 한번 해도 괜찮죠? 네, 갑니다. 나와. 파이팅. 맞죠? 탄피 알아? 그래, 알아. 잘했어. 갑니다. 할게요. 자, 그러면은 QD는 이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입니다. 맞아요? 여기 상품이. 자, 지금 이게 총알입니다. 총알이 지금 하나 있죠. 탄피가. 그럼 탄력성이 1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Q합회를 봐야 됩니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나 뜻입니까? 1이라는 뜻이죠. 좀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갈게요. 요 QS는 공급인가요? 공급이죠. 공급. 자, 그럼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얘는 그냥이에요. 요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기울기로 가지 마세요. 탄력성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거는 딱 두 강사가 또 잘하는 강사 두 강사 있는데 한 강사는 다 기울기로 가르쳐요. 근데 나랑 걔는 탄력성, 걔가 동생이기 때문에 탄력성을 가르쳐요. 따라서 탄피. 무조건 탄피로 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게 그냥요, 총이에요. 총의 앞에 피가, 이 앞에가 총알이란 말이죠. 좀 괜찮아, 이거? 좀 하셔야 되는데. 총이 많으면 탄력적이잖아요. 그치? 조용하다? 여기 있는 게 있나, 없는 게 있나? 알아들었다는 거야. 고마워. 없는 게 나. 있으면 나눠야 돼. 마음이 아파 미치겠어. 아까 안 나눠도 됐는데. 그지?
총알이 하나 있는데 2명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눠야 돼요. 그럼 2분의 1의 총알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있는 게 반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죠? 이게 무슨 정이다? 수렴형이 된다는 걸 반드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3문제의 계산 문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좀 믿으세요? 9문제 3문제는 그게 굉장한 거거든요. 벌써부터 합격기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토요일날 날씨 좀 보세요. 토요일날 나오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와서 굉장히 감사드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1, 2월달, 3월달 가서는 잡는다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일주일 내내 강의야. 내일도 강의야. 나도 오기 쉽겠어? 나도 이게 하고 싶어서 온 거야. 알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갔나? 자, 그 다음에 요거 피 앞에가 탄력성이에요? 몇 개 있어? 2개 총알이 있어. 앞에 게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아유, 잘한다. 없는 게 나. 그럼 없으면 얘가 바로 탄력성이 되는 거죠. 얼마 됩니까? 2가 탄력성이 되는 거죠. 맞죠? 가성비 굉장히 높아요. 몇 번만 하면은 얘는 50초 안에 풀거든요. 30초도 걸려요. 자, 갈게요. 재밌어요? 재미없다면 계속한다. 이거 무슨 양이에요? 공급. 이거 총이 있죠? 몇 개가 있어요? 6개 있습니다. 앞에 있다는 거죠. 몇 개입니까? 3년 갖고 나눠줘야 돼요, 얘가. 그럼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니까 순환형이 된다는 거죠. 아시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제가 대체제 보완제 아시죠? 이걸 한 방에 갈게요. 자, 지금 밑줄 쳐보세요. 여기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B 수요가 하락했죠. 자, 따라서 반대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여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연습시킬게요. 만약에 A 가격이 상승했더니 지금 B에 대한 수요가 그냥 있어요? 하락했어요? 그럼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들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그럼 말해볼게요. 만약에 A 가격이 상승했더니 C에 대한 수요가 같이 움직였어요. 자, 만약에 아파트가 비싸면 오피스텔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같이 움직이면은 대체제예요. 무슨 제다? 대체제. 그래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 값이 돼요. 따라서 플러스 값이다. 플러스 값은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이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럼 대체제예요. 이건 보완제예요. 보완제라는 거죠. 그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여서 여기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확실하고 가자고요. 그죠? 그게 어디 있냐면 교차 탄력성 한번 꺼내보세요. 교차 탄력성. 자, 어디 있냐면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126페이지거든요. 126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찾았습니까? 지금 찾았어요? 126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수요의 가격이에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은 YJ와 XJ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죠? 그럼 자 볼게요. 좀 저랑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얘 케이스로 갈게요. 만약에 A 가격이 상승했더니 B의 수요가 줄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은 보완제예요. 찾았죠? 그 보완제는 플러스 값이 돼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게 보완제가 됩니다.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이것만 하면 대체제 보완제는 오늘 다 끝나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나온 게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예요. 아셨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피스 살 수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교차 탄력성이 A 가격이 상승했더니 그냥입니까? C의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방향이 틀려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은 우리가 이거를 입설론 값이 0보다 커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요, 이게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아파트와 빌라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게요. 다음 가격 대 수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얘가 만약에 같이 움직이면은 무슨 제가 되고요? 대체제. 그 교차 탄력성이 무슨 값이 되죠?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죠. 맞나요? 반대로 움직이면은 무슨 제죠? 보완제. 이 값이 무슨 값이 되죠?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시면요, 대체제 보완제는 다 끝나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야매라고 적으세요. 야매. 야매. 그래서 대가리에 뿔 달린. 대가리에 뿔 달린. 뿔 달린 보마가 있어요. 보마. 자, 보완제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 유니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도 유니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마는 임금이 타는 말이에요. 대가리에 뭐가 달렸죠? 뿔 달린 뭐라 그래요? 보마. 임금이 타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대가리 뿔이라는 건 대체제는 마이너스입니까? 대체제는 플러스입니까? 플러스고 보완제는요. 마이너스로 가셔야 됩니다. 대답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A 가격 대 B에 대한 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대답해봐요. 맞아요? 그럼 잡으세요. 여기랑 얘랑 그냥요 반대로 움직였어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대가리의 뿔이에요? 이거 보마예요. 보마가 되는 거죠. 화이팅. 이렇게 보마.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답은 없고. 알겠어요? 그럼 이게 같이 움직이면 플러스, 반대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신다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26페이지 가시면 대체제 보완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 거기 보시면은 A, B를 보세요. A 보면 커피 가격과 녹차는 다른 거죠. 그럼 아까 A와 B, A, C였거든요. 하자 이거.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커피 가격과 녹차 수요가 같이 움직였죠. 그러면 그냥요 이거는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면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보완제 찍으셔야 돼요? 대체제 찍으셔야 돼요? 대체제 찍으셔야 돼요. 알겠나요? 두 번째 보완제는 게 있나요? 그럼 커피 가격과 프리미엄은 A와 C에 대한 거잖아요. 맞대결이. 맞나요?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이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보마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자, 한번 갈게요. 18. 자, 지금 A 부동산과 B죠. 자, 따라서 A 대 B. A의 가격에 대한 B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교사 탄력성이에요. 맞습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같이 움직이면 뭐다? 플러스.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오케이? 대가리에 뭐 달렸어? 그지? 무슨 뜻이야? 대가리 뿔만 알지.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대체제는 A 가격과 B가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이고.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봐봐. A가 올라갔더니 얘도 올라갔대요. 그냥입니까? 같아. 무슨 제 찍으셔야 돼요? 대체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상당히 염려가 어렵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안 놓여요. 마음이 안 놓여. 엑서사이즈 가볼게요. 자, 만약에 A 가격이 상승했는데 B 수요가 늘어났대요. 같은 방향이죠. 그죠? 보마예요? 대가리의 뿔이에요? 감사합니다.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무슨 제가 된다? 대체제가 됩니다. 맞히죠. 이것만 하시면 거의 90% 맞춰 들어가요. 그 다음에 A 가격과 C가 나왔어요. C 수요가 반대예요. 그럼 플러스 값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마이너스의 교차 따랐으면요. 그죠? 그럼 대가리의 뿔이에요? 보마예요? 무슨 제입니까? 보완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제 보완제로 가는 거죠. 확실히 하세요? 그럼 이거는 A 대 가격의 B가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무슨 제입니까? 보완제라는 거죠. 이것만 좀 가져가시면 이게 내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화이팅!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가리에 뿔 달리 보마 하시면 갔냐 봤냐 하는 거죠.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